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자 그의 둘째 아들 모즈타바가 후계자로 떠올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모즈타바를 저격했습니다. 하찮은 인물이라 깎아내리면서 모즈타바가 권력을 잡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트럼프가 특정 후계자 이름을 언급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모즈타바는 누구이고 트럼프는 왜 이렇게까지 거부하는 걸까요? 모즈타바는 하메네이의 4남 2녀 중 둘째 아들입니다. 테헤란의 엘리트 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뒤 성직자로 활동했습니다. 1989년 일대 최고 지도자인 호메이니가 사망하고 하메네이가 권력을 잡은 뒤 모즈타바는 그림자 실권자로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공식 직함을 단 적은 없지만 7년 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만큼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정부 위의 세력이라고 알려진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산하 바시즈 민병대의 실질적인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차기 지도자 선출 과정에서도 혁명수비대가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습으로 아버지를 비롯해 아내와 자식 등 가족을 모두 잃었는데 모즈타바는 당시 테헤란 밖에 있어서 화를 면했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혁명으로 세습 반대를 외치며 세워진 공화국인 만큼 권력 세습에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홀로 살아남은 데다 순교자의 아들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돼 오히려 저항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는 바로 이 점을 노렸습니다. 순교자 가족의 신성한 승계라는 프레임을 완전히 부수려는 겁니다. 트럼프가 꼭 집어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또 모즈타바를 두고 경량급이라 비하하는가 하면 군부 세력을 향해 모즈타바를 지도자로 세우는 순간 미국과의 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특정 가문과 세력으로 타깃을 확실히 좁혀 미국은 이란 국민이 아니라 이들을 공격하는 거란 메시지를 준 겁니다. 동시에 군부 세력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고 이란 내 반정부 여론이 미국에 동조하도록 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모즈타바가 최고 지도자가 되면 이란의 반격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아버지처럼 강경한 보수 성향의 인물로 알려진 만큼 전쟁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는 하메네이가 사망한 뒤 베네수엘라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I mean, Venezuela was so incredible because we did the attack and we kept government totally intact. 미국은 지난 1월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습니다. 이후 부통령이던 로드리게스가 임시 대통령을 맡아 친미 성향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베네수엘라의 현 상황이 트럼프에겐 새로운 정권 교체의 모델이 된 겁니다. 이란에도 지도부 내 인적 변화는 최소화하면서 미국의 우호적인 온건한 지도자를 안치겠다는 셈법입니다. 트럼프는 실제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것처럼 이란 차기 지도자 임명에도 관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 중동 전쟁의 목표가 표면적으로 밝혀왔던 이란의 핵 개발 저지가 아닌 미국 주도형 정권 교체라는 것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이러한 노골적인 개입은 이란 헌법에 명시된 전문가 회의의 선출권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이란은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종교 지도자인 최고 지도자가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체제입니다. 최고 지도자는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에서 투표로 결정됩니다. 앞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문가 회의 건물을 폭격해 선출을 막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처럼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걸 넘어 신정체제 자체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종교적인 신념을 기반으로 한 반미 노선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중동에 평화는 오지 않을 거란 믿음에서입니다. 하메네이의 기조를 이어갈 지도자를 세운다면 5년 안에 다시 이란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란의 근간을 뒤흔들려는 트럼프의 중동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